며칠 전에 고2 큰아들로부터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행복한 말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책 육아를 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아주 희소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큰아이 4살, 작은아이 2살, 아주 어린 영유아기 때부터 책 육아를 시작했고 오로지 책 육아만 했고 매일 놀고 책 읽고 놀고 책 읽고를 초육까지 했고 그 어떤 사교육도 배제하고 국영수조차 포기하고 책 육아만 했다고 제가 부르짖으니 저희 두 아들이 다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제 두 아이들은 책을 너무나 싫어하고 거부하던 아이였고 그래서 제 목표가 하루에 한 권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을 읽혀주기가 어려웠었죠. 그렇게 하루에 한 권을 목표로 제가 책을 읽어줬고 두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할 때도 제 두 아이들은 다독을 하던 아이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2~3시간을 읽거나 정말로 많은 책들을 읽던 아이가 절대로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고해성사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다독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아이들 본인 스스로가 본인들이 책을 재밌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책을 읽는 아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 방증이 뭐냐면 제가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책육아 코칭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우북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책육아 코칭을 시작하면서 두 아들에게 엄마가 이런 일을 시작하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대뜸 묻더라고요. 책육아 코칭이 뭔데?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지요. 그 신청자의 아이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엄마에게 코칭을 해주는 거지? 라고 대답했더니 큰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제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진짜 워딩 그대로 말해볼게요. 엄마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예상치 못했던 워딩이어서 제가 사기꾼? 왜? 라고 되물으니 큰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물론이고 민강이까지 책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자식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냐는 겁니다. 지금 본인 큰아이는 물론이고 자기 눈에 동생인 민강이조차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인데 엄마가 책육아 성공했노라고 하면서 그 코칭자들에게 돈을 받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가 사기꾼으로 보였는갑더라고요. 4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단 하루도 한 권의 책을 보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아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다독을 하던 녀석들은 절대 아니었지만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지 않은 날은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책을 읽는 아이라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아이들이 책이 진짜 좋아서 읽었다기보다는 워낙 어릴 때부터 집에 환경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책을 읽어줬고 집에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으니 그냥 심심해서 책 한 권 본 겁니다. 습관적으로 본 겁니다. 책이 좋아서 읽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자기가 너무 책이 좋아서 읽었던 게 아니고 긴 시간 읽었던 게 아니다 보니 본인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렇게 중2 때 큰아이로부터 엄마는 사기꾼이냐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고요. 고1이 된 큰아이가 수능 모의고사를 쳤는데요. 국어를 1등급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이가 좀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엄마, 나는 국어 공부 안 하는데 1등급이 나온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강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건 아닐까? 엄마의 책류가 덕분 아닐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큰아이가 입을 조금 삐죽거리면서 뭐 그것도 도움이 된 듯 하기는 하고 조금은 인정은 하는데 100% 수긍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지금 현재 고2가 된 큰아이지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수능 모의고사를 쳤고 또 큰아이는 국어 1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강아, 이런 말이 있다. 수학, 영어는 집을 한 채 팔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능 모의고사에서 국어 1등급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째 그래 니는 국어는 항상 1등급을 받니? 공부도 안 하고. 너무 대견하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곁다리로 또 한 번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형광아, 진짜 책류가 때문 아닐까? 라고 말했더니 큰아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책류가 덕분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수능 지문을 읽는 게 너무 수월하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책육아의 힘인 것 같다. 라고 제게 선물 같은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뭐라고? 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능 국어를 저렇게 공부 하나 하지 않고도 1등급을 받아오는 아이를 보면서 저의 책육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만 내가 책육아를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노파심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책육아의 목적, 독서의 1순위의 목적은 생각하는 아이로, 사색하는 아이로, 사유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1순위의 가치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더니 독해력 문해력이 올라가고 그 높아진 독해력 문해력으로 시험 공부가 좀 수월하다는 것은 독서의 많은 장점 중에 하나임을 또 잊지 마십시오. 박지연님의 아들 육아는 책 읽기가 전부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책 읽기는 결과물이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 지금 열심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가 똘똘해지거나 말빨이 좋아져서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하진 않는다. 책을 잘 읽는 8세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나 학교 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다. 책육아의 꽃은 더디 핍니다. 읽는 만큼 그때그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몰았다가 한꺼번에 피는 것이 책육아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책육아를 끌고 오셔야 합니다. 땅속에서 튼튼한 뿌리와 줄기를 키워나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우리 내일 또 봅시다.